주식시장 초긴장, 150조 빠져나갈 판. 진짜 무서운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뭔가 으시시한 게 다가온다. 저는 그런 생각도 해보거든요. 왜냐고요? 일단 이 지표를 먼저 한번 보시죠. CMA나 MMF, 투자자 예탁금, 이 세 가지를 다 합쳤습니다. 그랬더니 말입니다. 2024년 5월 7일에 349조 8,804억 원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2023년 12월 말에 301조 8,804억 원이었거든요. 거기에 대비해 보면 5개월 사이에 말입니다. 적어도 5개월은 아니지, 정확히 말하면 4개월 7일인데요. 15.9% 48조 원이 늘었다는 이야기. 48조 원. 와, 여러분, 이거는 여러분 진짜 심각한 거 아닌가요? 주식 투자를 안 하고 현금으로 지금 돌렸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가요?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이 자산관리 계좌라고 하는 CMA, MMF라고 하는 마켓머니 펀드나 아니면 투자자 예탁금, 이거 일시적으로 잠깐 맡겨놓는 돈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단기자금 보관처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전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자금이 지금 5개월, 정확히 말하면 4개월 7일 사이에 15.9% 48조가 늘어났다는 것은요, 시장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개인도 나오고요, 기관도 나오고요. 오로지 말입니다, 외국인만 지금 시장에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외국인만. 저는 이거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진짜 충격이 될 가능성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실제 말입니다, 여러분. 한국거래소에서 보면요, 올해 들어서 말입니다, 기관은요 8조 3,190억 원어치를 매도했습니다. 순매도했어요. 기관이. 죄송합니다. 개인이 8조 3,190억 원을 순매도했고요. 기관은 10조 3,070억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외국인은요 20조 원을 사들였고요. 자, 이런 비대칭 구조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개인도 기관도 우리 시장에서 빠져서 투자자 예탁금이나 MMF나 CMA에 돈을 넣어둔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외국인은요 20조 원을 우리 시장에 쏟아 부었다. 뭔가 이상하잖아요. 이것 만약에 자칫 잘못되면요 시장에 저는 초토화도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시장이 그래서 긴장하는 거예요. 이게 아무리 그래도요 기관이나 개인, 기관은 우리나라잖아요. 우리나라 기관이잖아요. 그런데 10조 3,070억 원을 팔았고요. 개인도 말입니다. 8조 3,190억 원을 팔았으니 외국인들만 주구장창 사 제끼는데 긴장 안 하면 그게 이상하죠. 저는 외국인들이 사 제끼는 거 언제 어느 때 어떤 시기로 시장에 타격을 줄지 긴장할 수밖에 저도 없다고 봅니다. 사실 외국인들은 우리 정부의 기업 밸류 프로그램 이거 믿고 사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다. 기업의 가치를 높이는 거. 이게 기업의 가치를 나타내주는 지표가 PBR이라는 지표입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이요.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예를 들어 공장도 있고 사무실도 있고 기계도 있고 설비도 있고 달러도 있고 엔화도 있고 전체 자산 말입니다. 이 자산을 제대로 평가받는 게 1이에요. 1. 그래서 PBR 1 하면요 내 자산만큼
주식시장에서도 그렇게 평가받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 자산보다 저평가되면요 0점대로 내려간다는 이야기잖아요. 0점대로 내려가는 주식이 우리나라는 많습니다. 이를 두고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어떤 식이든 해결하자 하는 게 말입니다. 이게 기업 밸류 프로그램입니다. 그럼 이 디스카운트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 말입니다. 상장 기업들이 주주들에게 배당도 많이 하고요. 또 주가를 높이려고 하는 노력, 예를 들어 자사주를 사서 소각을 한다든가 하는 노력, 이렇게 하면 기업이 가치가 올라가겠죠. 그럼 주가도 덩달아서 올라가겠죠. 당연히 그렇게 올라갑니다. 그런데 기업들이 이렇게 하려고 하면요, 기업들에게 인센티브를 줘야 됩니다. 아니면 강제성을 줘야 되든지요. 당근과 채찍을 줘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럼 기업들에게 당근은 뭐가 있겠습니까? 당근이라는 게 법인세 낮춰주는 거, 상속세 낮춰주는 거, 이런 게 당근일 거고요. 그죠? 채찍은요. PBR을 1까지 높이지 않으면 그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시키겠다. 이런 강제성,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 두 가지 다 지금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법인세를 낮추는 거,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안 해주면 못 낮춥니다. 그럼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여기다가 말입니다. 상속증여세를 낮추는 거. 말은 낮추자 이야기하지만 당장 민주당 입장에서는요, 부자 특혜 못 보거든요. 그런 걸 생각하면 결국 그것도 법안이 만들어져 봐야지 합니다. 그러면 그것도 악재라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다가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기업은 그렇게 혜택을 주며 노력을 한다고 쳐요. 그러면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에게도 이게 배당 소득세를 낮춰준다든가 아니면 그건 기업도 해당되는 말이네. 배당 소득세. 아니면 금융투자 소득세 이거 내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는데 이거 없앤다든가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저는 만약에 지금처럼 말입니다.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당근과 채찍 다 없어지고요. 금융투자 소득세가 2025년 1월 1일부터 만약에 매겨진다면 시장에는요, 저는 엄청난 충격이 돌아올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실제 기업 가버넌스 포럼에서 최근 논평을 발표를 했거든요. 그 논평에 보면 말입니다. 금융투자 소득세가 도입이 되면 적어도 120조 원의 자금이 국내 정시를 떠날 거다 이렇게 예측했습니다. 150조.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시장이 지금 초긴장 상태로 돌아선 겁니다. 아마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대로라면 굉장한 충격이 저는 올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는 것이 말입니다. 제일 걱정하는 것이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투자자 예탁금이나 CMA나 MMF에 돈을 단기 자금으로 지금 관리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시장에는요, 굉장한 긴장감을 만들어내기도 하고요. 자칫 잘못하면 주가가 와르르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요소도 된다는 뜻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장은 진짜 조심하시고 전문 투자자나 혹은 전업 투자자가 아닌 이상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생업에 열중을 하자. 생업에 열중을 하면서 현금을 쌓아가자.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표는 지금은 투자할 때가 아니라 돈을 쌓아 놓을 때다 이렇게 말입니다. 주식시장이 초긴장 상태로 빠져드는 것, 저는 이게 아무래도 불안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에는요,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불안감이 차고 넘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럴 때 여러분, 시장 너무 가볍게 보지 마십시오. 이런 시장에서는요, 자칫 잘못하면 저는 굉장한 충격이 올 수도 있고요. 그 충격에 내 자산도 저는 날아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무리하게 시장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 주변에도 시장을 굉장히 무리하게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제가 조심하시라는 이야기 참 많이 합니다.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지 않고 시장을 너무 가볍게 저는 보는 것 경계감을 가져야 된다. 그 말씀 오늘 또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제가 일부러 나쁜 지표만 찾아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좋은 지표도 나올 때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상태는 굉장히 나쁘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